법률행위 목적 한번 보시죠. 자, 요약집 7페이지 갑니다. 자, 제4절에 법률행위의 목적. 자, 목적. 자, 목적의 뜻이, 자, 우리가 총칙은 동의어가 많아요. 목적, 법률 효과, 또 뭐 내용 같은 말입니다. 목적, 내용, 법률 효과, 즉 권리와 의무죠.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는 또 변동한단 말이야. 권리 의무의 변동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칙이 어려운 거야, 처음 공부할 때는. 자, 목적. 이걸 만약 국어사전 찾아보면요, 목적하고 내용은 다르지. 달라요. 근데 이제 총칙에서는 우리 같다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좀 어렵죠. 목적, 내용, 법률 효과, 권리의 변동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본서에 이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자, 법률행위 목적, 내용, 법률 효과, 권리 의무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목적이, 자, 우리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아까 했죠. 확정, 가능, 적법, 차의적 타당성을 갖춰야 돼요. 머리 그저 따서 확가, 적사가 있을 것. 확가, 적사를 갖추어야 유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법률행위가 나오면 이제 매매로 바꿔 읽으면 쉬워요. 자, 갑이 1월 1일 날 이 가옥을 자, 을에게 1억에 팔겠다고 의사표시했죠. 청약의 의사표시. 상대방은 성낙의 의사표시가 딱 합치하니까 매매계약 성립했죠. 매매계약. 즉 총칙에서 법률행위가 성립한 거예요. 계약법에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고 총칙에서는 법률행위가 성립됐다 그러죠. 법률행위 성립했으니까 갑이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을이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이게 법률행위잖아요. 갑이 원했던 게 뭐죠? 갑이 원했던 게 돈 1억이었고 얘가 원했던 게 집이 발생하는 거죠. 이쪽에서는 그럼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1억 그냥 먹으면 안 되잖아요. 사기꾼이잖아. 뭔가 줘야 되겠죠? 집 주겠다 이거죠. 이쪽에서는 돈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권리 의무가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수요곡선하고 공고곡선이 이렇게 반대로 가는 이유예요. 이쪽에는 자, 이익이 되는 거죠. 그죠? 가격이 싸야 이익. 이쪽은 가격이 비싸야 많이 팔리잖아요. 이 반대 이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집 한 채. 이게 큐로 가잖아요. 이게 바로 수요곡선, 공곡선이 청약권, 성낙이 매매입니다. 이게. 매매. 그리고 이제 물건이 딱 되면 이게 토지 공고국선은 어디서 완전 비탄력이죠. 제로. 이 독점권이잖아. 독점권. 이 소유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대비를 못하니까 막 어려워하는 거야 아마. 자, 그럼 확정서. 그러면 이제 일단 보세요. 그럼 확정이 돼야, 이 집이 확정이 되어야 갑은 소유권 넘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파트다 101호인지 201호인지 301호인지 확정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확정. 그 다음 확정이 되었으면 101호로 확정이 되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야죠. 소유권 이전 가능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법에 적법성이 있어야죠. 적합해야죠. 자, 예컨대 이제 뭐 매춘 계약을 했다. 이런 것은 법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효력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맨 마지막에 적용되는 게 사회적 타당성이죠. 사회적 타당성. 싸가지가 있어야죠. 싸가지가 없으면 법에서 허용을 안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103조 싸가지입니다. 사회적 타당성. 확가, 적사. 여기서 한두 문제는 꼭 나와요. 매년.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럼 하나씩 가보죠. 확정성부터. 확가, 적사. 자, 1번 확정성 갑니다. 땡땡. 법률행위의 목적은, 말이 어렵지만 그냥 매매의 목적은 이렇게 바꿔 읽으면 쉬워요. 매매 목적은 매매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조심해야 돼. 장차 동그라미 돼. 장차. 확정성에서는 딱 1월 1일 날 확정될 필요는 없어요. 없고, 장차가 2행기야. 2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돼. 장차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거기에 나오죠. 아파트 분양계약은 유효하단 말이에요.
아파트 분양 계약했는데 아직 안 지어지고 있잖아. 장차 입주할 때까지만 지어지면 유효합니다. 자, 그런데 목적이 입주할 때까지죠. 불확정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확정성은 언제까지 확정되면 된다고? 이행기까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장차. 자,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이 아파트에 만약에 자 101호라고 하죠. 101호로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행기에 자 이행기를 막 1년 후라고 하죠. 1년 후에 이행을 하면 돼요. 1년 후에. 자, 이게 이제 가능성 얘기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가능성의 반대말이 불가능이야. 불가능을 줄여서 불능이라 그래. 요 불능은 한두 문제 꼭 나온단 말이야. 불능. 자, 불능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게 무슨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는 무효죠.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근데 나중에 불가능해진 게 뭐죠? 후발적 불능은 요거는 뭐하다? 유효하다. 자, 원불만 무효입니다. 자, 이 점을 하나 정리하러 가죠. 가능성은 방금 1번 법률행위의 목적, 즉 매매의 목적은 목적 나오면 그냥 가혹이라고 생각하세요. 가혹은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돼. 그래서 내용 실현이 불가능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자, 이번에 가능과 불능의 구분 표준은 자, 사회 통념으로 결정합니다. 땡땡. 물리적 개념이 아니고 사회 통념에 의해 결정합니다. 사회 통념 같은 말 거래관념이죠. 사회 통념 거래관념으로 결정합니다. 얘 나오죠. 한강에 빠진 반지 찾는 계약은 이거는 물리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 물리적으로는 자, 우리 양수기 총동원해 가지고 한강물 퍼내면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이미테이션 10,000원짜리 반지 찾으려고 한강물 다 퍼내면요, 서울 시민들 다 북한으로 전부 다 피난 가야 돼. 피난 가는 요금이 몇십조 원 든단 말이야. 이거는 사회 통념상 불가능해서 무효다 이렇게 됩니다. 자, 법에서는 사회 통념으로 결정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갑니다. 불능의 태양, 여기서 한두 문제 꼭 나옵니다. 암기돼야 돼요. 자, 가죠. 불능 시기는 1. 원불은 무효라 그랬죠. 땡땡.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즉 1월 1일 당시에 이미 계약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는 무효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오른쪽의 효과는 전부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무슨 이익 배상이죠? 실내이익을 배상해야 돼요. 이번에 일부 원시적 불능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자, 원시적 불능 거죠.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처음부터 불가능이 있나 이거죠. 있으니까 법에 있는 거예요. 자, 이 가옥에 1월 1일 날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총칙에서는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계약부에서는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 이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집이 자, 작년 12월 30일 날 화재로 소실되고 없어요. 자, 1월 1일 날 계약 성립할 때는 부터 이 없는 거죠.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원시적 불능 계약은 요거는 이 계약이 무효입니다. 자, 무효라는 뜻은 효력이 발생 안 한다. 효력이 뭐였죠? 권리 의무죠.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하는 게 무효입니다. 총칙에서는 원칙이 유효,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 효력이 있다는 거죠. 효력이 뭐였죠?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자, 반대는 무효. 무효는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한다. 중간에 있는 게 취소죠. 취소는 취소 전에는 유효, 취소 후에는 소급적 무효가 되죠. 총칙 배우는 게 이거야. 유효냐 무효냐 취소냐 배우는 게 총칙이에요. 계약법 가면 이제 해제가 하나 나오죠.
자, 이게 원칙이고, 여기는 예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애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원시적 불능 가보죠. 원래 이제 이 을이, 자, 이 집은 서울에 있어요. 을은 안동에 살고, 그리고 서울로 이사 가려고, 자, 작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휴일이잖아요. 그죠? KTX 타고 이 집을 보러 가서, 아, 집이 너무 멋있어. 그래서, 아,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와서 1월 2일 날 이 집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을은 25일 날 봤으니까 이 집이 불탄 걸 모르고 있죠. 이 사람은 계약을 얼마 체결합니다. 나중에 뭐 체결하고 보니까 한 이틀 전에 집이 불타고 없더라 이거야. 그럼 처음부터 불가능하니까 무효라는 거죠. 그럼 갑에게 권리 의무 발생 안 하고 을에게 권리 의무 발생 안 한다. 이게 원시적 불능. 빠이빠이 헤어지면 돼요. 무효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놈이 좀 잘못했다는 거죠. 계약 체결 과정 이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 잘못이 있다면, 자, 을에게 항상 우리가 계약은요, 계약은 둘이 신뢰관계가 있는 거야. 계약은 둘이 사니까. 자, 항상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줘야 돼. 믿음을 보호해줘야 돼. 계약 체결하면 갑은 이행해주고 을은 이행해주고 이런 신뢰관계가 있단 말이야. 채권은, 계약은 신뢰관계. 근데 물건은 신뢰관계가 없어요. 물건은 왜? 물건은 지배하는 거니까. 물건하고 관계니까. 소유권 딱. 그래서 등기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신뢰관계. 그런 이 신뢰는 보호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집이 불탔다는 걸 자기 집은 갑은 알았을 거 아니야. 알았다. 그러면 을한테 전화해서 야, 이 집이야 불탔다고 알려줬더라면 얘가 계약 체결 안 하잖아요. 알려지지 않았을 때 있을 때 너가 을한테 이 신뢰이익을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얘 뭐야? KTX비 있죠? KTX. 그다음에 은행에 돈 빌리는 이자 이런 걸 배상을 이게 신뢰이익 배상입니다. 1번 전부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무슨 이익 배상한다? 신뢰이익 배상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신뢰이익 배상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전부 이행이익 배상이야. 신뢰이익 배상, 원시적 불능일 때는 신뢰이익을 배상한다. 그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계약법에 자세히 배우고. 자, 이번에 후발적 불능은 땡땡. 자, 계약 성립 시에는 자,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하게 된 거죠. 이번에는 1월 1일 날 계약이 성립될 때는 이 집이 존재했어요. 근데 이행기를 2월 1일 날 하기로 했어요. 이행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행기 되기 전에 자, 1월 한 10일 날경 이 집이 자, 멸실이 됩니다. 멸실. 자, 집이 불타버렸어요. 멸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는 가능했지만 1월 10일부터 이제 불가능해지죠. 이런 것을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래. 후발적 불능, 요건 유효해요. 유효하다. 예, 처음에는 집이 있었으니까. 유효하다. 유효하면, 자, 을은 돈 1억 주고, 갑은 소유권 넘겨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집이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 없어졌으니까 을은 돈을 줄 수 있지만 갑은 집을 못 넘기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랬을 때, 요 갑에게 잘못을 따져요. 갑이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즉, 과실, 요걸 채무자라 그래. 가옥을 이전할 채무자가 과실이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바로 손해배상. 이게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가 이행이 불가능하죠?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돼.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 갑에게 과실이 있어 뭐가 된다?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상대방에게 이거는 계약법에서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주어지죠. 자, 요겁니다. 무조건 갑이 잘못했다 그러면 해제권과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이 바로 이행이익배상이죠. 아까 신뢰이익하고는 달라요. 신뢰이익은 무효이기 때문에 신뢰이익 배상이지만 이거는 유효했으니까 손해배상. 그러면 이행을 해줬더라면 이익이 됐을 텐데
이행을 안 해주니까 이게 손해가 된다는 이행이익을 배상하라 이거죠. 이행이익은 대표적인 애가 전매 차익이에요. 전매 차익을 배상하라 이거. 자, 두 번째. 이 갑에게 잘못이 없어요. 채무자 갑에게 고의과실이 없다. 즉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잘못이 태풍으로 날아갔어. 태풍으로 날아가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위험부담이 되죠. 자, 위험부담. 요 개념도 여기가 이제 우리가 593조, 575조에서 배울 거란 말이에요. 뒤에서. 자, 갑니다. 이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1번에 여기다 지금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귀책 사유가 바로 과실이죠. 고의 과실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상대방에게 뭐가 발생한다? 해제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자, 2번.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 없으면 위험부담 문제. 여기서 한두 문제는 꼭 나옵니다.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 상대방에게 전분식 불능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실내익 배상. 2번.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 문제. 이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가능이 받고 3번 적법성으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확정성, 가능성 갔어요. 자, 확정성, 가능. 여기는 원시적 불능만 무효. 후발적 불능은 일단 유효. 다음에 적법성은 물으면 자꾸 틀려요. 우리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그러게 안 되는 거야, 이제. 법을 지키는 법도 있고, 안 지키는 법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자꾸 지킨다고 그러는데 법은 안 지키는 법도 있고, 지키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 크게 이제 법을 두 개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법률의 규정. 줄여서 법정 또는 규정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두 개로 만듭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을 강행규정이라고 그래요. 강행규정, 강행법규.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거는 안 지키면 뭔가 불이익을 줍니다. 강행규정. 불이익인데 불이익이 뭐냐에 따라서 아예 효력을 안 주는 거, 무효로 만드는 걸 이걸 효력규정이라고 그래. 효력을 안 준다. 이걸 위반하면 무효가 돼요. 효력규정 위반은 무효다. 근데 단속규정이라는 놈이 있어요. 단속규정은 단속만 받지 계약은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단속, 즉 처벌만 받아요. 근데 벌금이나 감옥에는 가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이런 걸 단속규정이라 그래. 단속규정. 이거 우리 교통법규 같은 거란 말이에요. 교통법규 그냥 딱지 떼이고 그냥 집이 빨리 오는 거예요. 딱지 떼이고 집이 빨리 올 거냐 아니면 천천히 올 거냐 알아서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효력규정은 안 지키면 무효입니다. 이거. 무효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하는 거죠. 시험은 요걸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 생략 등기가 대표적인 예죠. 다음 2번 임의 규정입니다. 자, 임의 규정은 임의적으로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거야. 임의 규정 이걸 위반하면 이건 유효예요. 유효하고 임의 규정을 일명 임의 규정을 우리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해 준다 그래. 의사를 보충해 주는 규정입니다. 자, 그럼 법을 딱 보고 이거냐 어떻게 찾느냐 이거야. 대개 보면 캔으로 돼 있으면 임의 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할 수 있다. 이거는 should로 돼 있죠. 하여야 한다. 되게 공법에 얘기 많고요. 민법에 얘기 많죠. 쉽게 해서 우리 공부할 때 이제 계약법, 채권계약법, 채권법하고 지금 배우는 민법 총칙은 임의 규정이 훨씬 많아요. 예외적으로 강행 규정이 있지만. 이거는 물권법입니다. 물권법은 강행 규정이 많고 또 우리 신분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특별법이죠. 우리 특별법. 물권법하고 특별법은 강행 규정입니다. 취인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 상인법도
전면적 가행규정 이렇게 되잖아. 자, 이거는 의무규정. 그래서 공부할 때 이제 총칙하고 계약법은 2회 위주로 공부하는 거야. 의무규정이니까. 즉 특약이 우선하는 거죠. 특약이 우선하고 특약이 없을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특약 자체가 무효야. 특약 자체가. 자, 소유권은 세 가지 뭐 가지고 있어야 되죠? 사용, 수익, 처분권이 있어야 소유권이야. 둘이 계약하면서 야, 우리는 소유권을 사용, 수익만 하는 소유권 하자. 그럼 무효입니다. 또 이쪽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이제 항상 자, 계약법하고 총칙할 때는 임의 규정이 많다 생각해야 돼. 자, 꼴대기 바로 가죠. 적법성. 자, 보죠. 땡땡. 법률 행위가 말이 어려우면 계약으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적법해야 돼. 법에 적합해야 되고 법이 강행 규정이야. 강행법규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 적법이란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로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강행법규가 뭐냐를 암기해야 된다는 거야. 방금 1번에 강행법규 위반 요건은 1. 강행법규 중 줄거 효력 규정에 위반하는 계약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자, 거기다 같이 한번 정리하죠. 자, 조금 이따 나오죠. 103조 반사회질서. 자, 104조 불공정행위. 105조가 강행규정이야. 강행규정. 이건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는 100% 무효라는 거야. 절대적 무효는 추인해도 무효야. 추인이 안 돼요. 추인은 유효로 만드는 게 추인인데 이 절대적 무효는 추인해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반사의 질서, 불공정행위, 강행법규는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리고 2번 자주 나옵니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타당한 거죠. 이러한 주장을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가 없다. 즉 대표적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매매에서 확정적 무효가 된 후에는 무효가 됐는데 잘못 귀책 사유는 자도 무효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 타당하다는 것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신의칙이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줄임말이에요.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자, 맨 밑에 방금 1번에 강행법규를 분류합니다.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 우측으로 옵니다. 저거요. 10월 28일 시험장에 가면 나와 있다. 자, 10월 28일 안동과학대학 딱 적어놔. 적어놓으면 뭐에 머릿속에 적어놔야 돼. 자, 왼쪽 효력 규정 갑니다. 효력 규정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자, 이를 외우죠. 1. 우리 중개사법에 나오는 거죠. 법정 수수료 초과의 중개수수료 약정은 오늘 초과만 일부 무효입니다. 초과 수수료. 우리 토지 수수료가 0.9%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럼 9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 받았어. 얼마 무효야? 100만 원만 무효입니다. 일부 무효입니다. 다음 2번도 마찬가지. 이자 제한법의 최고 이자를 초과하는 약정. 현재 20%입니다. 이자 제한법이 20%인데 25% 받았다. 5% 무효예요. 다음 3. 주식 거래에서 투자를 수익을 내가 보전해 준다는 약정 무효. 4번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 계약 무효. 물권 변동도 무효. 자, 5. 워낙 중요하고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에서 허가 안 받으면 아직은 유동적 무효입니다. 다음 6번 비법인 사단에 총료재산 처분할 때 사원청에 결의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더 많이 나온 오른쪽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에 위반하면 처벌은 받지만 사법상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1번에 중간생략 등기죠. 중간생략 등기는 저는 합의 조건부 유효
처벌은 받습니다. 처벌은 사망이 일반인데 2번 다주택법에서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전매약정도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처벌은 받지만. 3번 정권회사에서 포괄적 1인 매매 약정도 유효합니다. 다음 4번이 작년에 나왔던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 금지는 유효합니다. 처벌은 정직상도 사망의 3반이네요. 사망의 3반 처벌은 받지만 직접 거래는 유효합니다. 자, 5번 등기 원인을 허위 기재하는 것도 유효해요. 처벌은 받지만 단속 규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법에서 딱 자, 이렇게 강행 규정했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안 받으면 무효다 이런 강행 규정을 만나야 되는데 자, 국회가 여야가 쌈박질 한다고 강행 규정을 안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자, 갑과 을이 일정한 계약을 했는데 뭐 대표적인 예 한번 만들어 보죠. 갑과 을이 도박 계약을 했어요. 아니면 갑과 을이 자, 우리 첩 계약을 했다. 자, 이게 유효냐 무효냐 법이 없어요. 이 방해 규정이 없어. 그러다 판사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판사가 마지막으로 재판해야 돼. 법이 없을 때. 그게 바로 103조 반사회질서 싸가지입니다. 싸가지. 사회질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다 이거죠. 이 사회질서가 바로 1번 밑분 공서양속이라고 되어 있죠. 공서양속 위반은 무효다. 또 사회적 타당성 같은 말입니다. 사회적 타당성에 위반하면 무효다. 여기 시키면 싸가지요, 싸가지. 이 싸가지는 옛날에는 이게 사투리였는데 지금은 표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싸가지 예의범절이라는 거죠. 예의범절에 위반하면 무효다. 싸가지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게 이제 4번 마지막입니다. 사회적 타당성, 사회질서, 공서양속, 싸가지 위반하면 무효야. 103조 외워야 됩니다. 선량한 풍속, 미풍양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겁니다. 법이 없을 때 맨 마지막에 적용합니다. 자, 1의 땡땡 사회적 타당성이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타당성, 사회질서, 공서양속에 위반된 계약을 내용을 할 때는 무효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출제 이겁니다. 도박 계약이나 첩 계약은 무효다. 무효다. 여러분들 도박 계약하면 이제 올인 제도 있잖아요. 이 올인 제도가 뭐냐면 이게 바로 무효를 아니까 그래요. 올인이다? 안 받잖아요. 왜 안 받아요? 무효니까 못 받는 거잖아. 권리 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올인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사람들도 이제 법을 압니다. 자, 가보죠. 2번 중요하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자, 땡땡 구체적 법률이 없는 경우 강행 규정이 없을 때 최후적으로 맨 마지막에 적용을 합니다. 만약 이 103조를 가장 먼저 우리가 적용한다면요. 판사가 필요 없는 거야. 아무나 재판하면 돼요. 야, 너 싸가지 없다. 무효다. 싸가지 있다. 유효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없을 때 맨 마지막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법이 없을 때 적용합니다. 법이 있으면 103조 적용하면 안 돼요. 그걸 출제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반법률행위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해야 돼. 객관적입니다. 103조는 주관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싸가지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양가로 2번에 사회질서 위반 유형을 쭉 보면 한 6개 유형으로 나눠져요. 자, 여러분들 상식입니다. 이거는. 자, 보죠. 1번. 흔들어내 외우셔야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이거는 사회질서 위배로 무효입니다. 형사사건만 그래요. 형사사건에서 이기면 내가 땅 한마지기 주겠다. 무효입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은 유효합니다.
민사사건은요, 굉장히 복잡해요. 민사사건은 복잡하니까 이거는 성공고소약정 당연히 유효해요. 근데 형사사건은 뭐 구속이냐 아니냐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사건에서 이기면 돈 준다. 무효입니다. 그거 좀 기억하고 2번. 2번이 바로 이제 객관적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첩계약은, 자, 첩계약은 무효이며 이에 따른 부수적인 약정. 예컨대 처는 이제 본처를 의미합니다. 본처가 사망한 후에 입적하기로 한 약정도 모두 무효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부로 하는 정여계약도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다. 상식적이에요. 자, 4번부터 13번까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맨 밑에 중요한 거 갑니다. 당구장 표시 맨 밑에 두 번째 줄. 103조 이한 법률행위 무효와 불법 원인급여 중요 표시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이 불법 원인급여라는 것은, 자, 불법을, 불법이 103조야. 자, 반사회질서를 원인으로 한 급여하면 불법 원인 급여한 물건은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해보죠. 갑이 을료와 갑남이 자, 첩계약을 합니다. 뭐 첩계약 또는 부첩계약이라고 하고, 부첩계약을 한다. 아니면 도박계약을 한다. 대표적인 103조입니다. 자, 부첩계약이나 도박계약 하면서 갑이 을에게 이 가옥을, 자, 돈을 잃었어요. 가옥을 정해 공짜로 줬어요. 당연히 등기 넘겼죠. 그다음 첩계약의 대가로 가옥을 정해로 등기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기번호 이걸 불법 원인급여물이라. 원래는 자 103조 위반이 아닌 원래로 갑니다. 자, 원래는 이 계약이 유효해야 등기도 유효가 됩니다. 이게 이제 186조잖아.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원인행위라 그래. 원인행위가 유효해야 등기도 유효야. 근데 이게 무효야. 무효에 기해서 등기하면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가 되면 이거는 부당한 이득이니까 돌려줘야 돼. 이거는 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줘야 돼. 이게 원칙입니다. 무효기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우리 사회질을 지키기 위해 이거는 너무 잘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회질서를 위반했으니까 이 물건은 불법 원인급여물이니까 갑이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무효와 차이야. 그래서 103조는 맨 마지막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미 준 것은 싸가지 없은 일했으니까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을려가 소유권을 기속받습니다. 이건 을려가 이뻐서 주는 게 아니고 얘가 못 찾아가니까 반사적 이익으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을이 이제 이 가옥을 병한테 팔았다. 그럼 병은 소유자로부터 샀으니까 이 사람이 100% 소유자가 됩니다. 이쪽 경우는 무효니까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등기 넘어왔어. 이것도 무효야. 결국 병은 갑한테 뺏기는 이게 원칙이에요. 103조는 완전히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한 최후 보루야. 우리 사회 질서는 최후 보루가 103조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우리 사회 질서는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103조가 이거에 꼭 한 문제가 나와. 자, 갑니다. 맨 밑에 746조. 불법 원인급여 규정은 103조가 반사의 표리관계라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 관계라는 거야. 100원짜리 앞뒷면 관계를 이루어, 자, 줄고 나가죠. 사회적 타당성 없는 행위한 사람, 즉 첩계약이나 도박계약한 사람을 보호할 없다는 법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급부자 갑은 그 원인 행위가 도박계약, 첩계약이 법률상 무효라고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다들 기억합니다. 첩계약이나 도박계약은 원인이 뭐라고 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이거야. 자, 이게 무효니까 보세요. 이게 무효니까 결국은 이 등기가 무효잖아. 그러면 갑이 소유자잖아요. 이쪽에서는 당연히 이게 무효니까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은. 그러나 이쪽에는 안 돼요. 이쪽에는 소유권에 기해서도 반환 청구를 못 합니다. 자, 동그라미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그 반사적 효과로서 거부한 물건의 소유권은 거부받은 상대방 을에게 기속한다. 을이 완전히 소유자입니다. 옆에 적으세요. 을이 병에게 처분하면 병이 100% 소유자다. 을이 병에게 처분하면 병이 100% 소유자입니다.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103조 위반해가지고 거부한 물건은 반환 청구를 못하니까 을이 소유자고 을이 병에게 처분하면 병이 소유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당구장표시 2개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이건 외워야 돼요. 자,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2개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103조는 뭐라 그랬죠? 제일 먼저 적용한다. 최후에 적용한다. 맨 마지막에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법이 있으면 다른 법이 있다. 그럼 103조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많이 출제하는 게 이제 108조입니다. 108조가로 뭐죠? 통정의 표시죠. 통정의 표시도 무효는 무효야.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 무효가 아니라 이쪽 무효란 말이야. 이쪽 무효니까 반환 청구할 있다 없다? 있다가 됩니다. 있다. 호점을 조심해야 돼. 다음에 110조야. 110조에 이제 110조가 뭐죠? 110조가 뭐죠? 강박이죠. 사회강박. 강박도 절대적 강박은 무효가 되는 경우 있어. 이건 110조가 적용됩니다. 103조 적용 안 돼요. 다음 부실법입니다. 실명법, 부실법 4조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은 무효야. 이거는 명의신탁을 무효지 103조 적용 안 돼요. 무효니까 이건 반환 청구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쪽으로 가야죠. 있다 그랬잖아. 있다. 이거니까 103조가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반환 청구할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이 출제한단 말이야. 자, 갑니다. 반가르 1번 단지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동그라미 치세요. 강박 그때 나왔죠? 저거 몇 조? 110조요. 110조니까 103조 적용 안 돼요. 강박이라는 여러분들이 판례를 볼 때는 다 읽는 게 아니야. 제가 포인트 딱 적어놨잖아. 언더라인 딱 해놓고 그것만 보러 가는 거예요. 강박 글자 나오면 103조 아니다. 툭툭 찍혀야 돼.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지 엉덩이 앉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는 내 머리로 공부하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야. 강의 30년씩 한 사람을 들어야지. 몇 년씩 한 사람 해가지고 외우라고 그러고 막 이따만 놀려 지금. 지금 시험장에 가면 무조건 추려야 돼. 막 자꾸 양을 추려야 된단 말이야. 양을 추려가지고 자꾸 반복을 해야 돼. 자꾸 늘리면 안 됩니다. 주위에서 가만 보면 막 책이 있다만 해. 막 5년치 책 가지고 다 불사질래지 그거. 법은요 1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강박 그럼 110조자 103조 적용 안 돼. 그럼 포인트야. 뭐 읽어보죠.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는데 불가한 때는 저 세 번째 줄 맨 뒤에 심표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짧게 강박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110조를 적용해야지 103조로 모일할 수는 없다. 다음 방가라 2번 또 강박 나와. 두 번째 줄 죽은 거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이 103조를 띠게 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다음 3번이 바로 108조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동그라미 치세요. 뭐가 나왔어요? 허위
허위의 건저당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는 108조입니다. 108조니까 민법 103조의 선량한 풍속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볼 수는 없다. 다음 4번.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더 줄거서에 뭐가 나왔나요? 명의신탁. 명의신탁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 1번, 2번은 묶어서 강박이고 3번은 허위의 건저당 설정, 4번은 명의신탁입니다. 이거는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각각 1번은 110조 적용, 3번은 108조 적용, 4번은 명의신탁 부실법 4조 적용해야 돼. 103조가 적용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명의신탁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5번, 6번 묶으세요. 5번, 6번. 5번, 6번은 요게 이제 동기의 불법이라는 거야. 요거는 5번, 6번 묶어서 요거는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불법입니다.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불법.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불법이니까 이거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불법은 유효입니다. 유효, 무효가 아니고 바깥으로 표시가 안 되어서 그래요. 자, 5번 전통사찰 주지직을, 자, 우리 주지직 팔고 사면 돼요, 안 돼요? 에?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지 안 되죠, 그죠? 싸가지 없죠. 자, 그런데 이걸 바깥으로 표시 안 되면 유효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전통사찰 주지직을 그에게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103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자주 나와요. 가만히 보면 이 나쁜 짓인데 바깥으로 동기가 표시가 안 되어서 유효합니다. 6번도 이게 노태우 비자금 사건입니다. 돌아가 있으니까 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입니다. 이것도 유효해요. 자, 갑니다.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만드는 것은 반사회적이지만 동기가 바깥으로 표시가 안 됐어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한 것. 자,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걸 임치라 그래. 임치는 물건을 보관시키는 계약이죠. 돈을 보관시켰다는 거죠. 비자금을 은행에 임치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한 법률행위를 볼 수가 없으므로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이거예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은행에 가서 돈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거 찾아가지고 돈 갚았잖아요. 추징금 냈잖아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안 냈어요, 아직까지. 자, 봅니다. 유명한 판례입니다. 비자금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야. 그러나 그걸 은행에 임치하는 것은 동기는 나쁘지만 표시 안 됐으니까 유효합니다. 다음 7번은 이제 너무 쉬운 거 끊는 거죠. 부첩관계 동그라미 쳐 단절이야. 첩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박수 쳐줘야 된단 말이야. 단절하면서 첩의 생활비 지급하기 위한 약정, 이것도 박수 쳐줘야죠. 나올 때는 그냥 다 주고 와야죠. 또는 부척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양육비 부담 약정은 당연히 싸가지 있죠? 유효하다. 자, 8번도 이제 유명한 판례죠. 요 부정행위는, 이거는 간통입니다. 지금은 처벌 안 하지만 옛날에 간통 처벌할 때 얘기입니다. 부정행위를, 즉 간통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한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이 처는 본처를 의미합니다. 본처에게 부동산을 양도를 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이건 뭐 타당성이 있죠? 유효해요.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유효합니다. 자, 9번. 이거는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0번 중에 표시하세요. 자, 우리 세금을 떼먹으면 돼요? 안 돼요? 세금 떼먹으면 돼요? 안 돼요? 세금은 떼먹어도 됩니다. 자, 세법 위반은, 요거는 세법 위반이지 민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민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나 또는 뭐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아니면 여기 이제 뭐죠? 많이 나오는 게 부가세, 이런 걸 떼먹기 위하 이런 말 나오면 103조 위반 아닙니다. 세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세법이 있잖아. 세법으로 적용하는 것이지 103조 적용 안 돼요. 10번 갑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유효해요.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 다운계약서죠? 다운계약서를 매매대금으로 기재하는 것은, 자, 요거는 세법 위반이고 우리 중개사법은 위반이야. 그러나 민법 위반 아니에요. 매매대금으로 다운계약서 기재하는 것은 민법 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이 자꾸 어려운 게 뭐냐면 세법에서는 하지 말라 그러고 중개사법에는 하지 말라 그러고 민법에서는 하라 그런다. 그 뜻이 달라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야. 중개사법은 국가와 중개사와 관계야. 공인중개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면 뭐가 돼? 사망이 3반이야. 처벌받아요. 민법에서는 103조 위반은 아니야. 잘 봐야 돼. 세금 떼먹는다. 103조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11번이에요. 자, 그럼 항상 이제 공부할 때, 자, 이 법률행위가 유효냐, 무효냐, 취소냐, 여부는 항상 1월 1일 당시 기준입니다. 제가 수업할 때 항상 1월 1일 하잖아. 이게 뭐죠? 바로 법률행위 당시죠. 법률행위 당시. 여기에 이제, 그러면 계약법에 가면 계약 체결 당시죠. 같은 말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103조, 104조, 105조 위반 여부는 1월 1일 당시야. 이때 뭐 적법했다면 한 달 있다가 싸가지 없더라도 유효합니다. 유효 여부는 1월 1일 당시야. 그게 11번 얘기입니다. 자, 줄거세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요거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같은 말 뭐라 그랬죠?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뭐 잘못 없잖아. 뭐. 유효하네요. 비록 그 후 그러면 약 한 달 후에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하게, 범죄행위로 취득하니까 작물이죠. 작물임을 한 달 후에 알게 되었더라도 유효해요. 계약의 이행을 구한 것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즉 한 달 후에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애당초 1월 1일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에 대한 이전 등기를 구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의 공사양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짧게, 계약 체결 당시에 정당한 계약이었다면 유효합니다. 어느 당시 기준이라고? 1월 1일 당시 기준이야.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 한번 와보세요. 이제 좀 거의 다 풀려요. 자, 1번 와보죠. 17페이지에 거기 법률행위의 목적 틀린 것. 옆에 제가 확가적사라고 적어요. 뭐 적으라고? 확가적사.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거 4개에서 한두 문제 꼭 나와. 1번,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정확하죠? 대표 내가 뭐였죠? 아파트 분양계약이죠. 아파트 분양계약할 때 아직 땅도 안 파고 있잖아요. 자, 2번, 법률행위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아까 뭐 했어요? 한강에 빠진 반지 찾는 계약, 그런 거죠. 사회 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무효다. 정확하고.
3번 계약 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면 원불이야 후불이야? 후불이네 그죠? 후불이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네요.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답이 3번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답은 3. 자 4번 자 법률로 금지하고 있으나 법률상 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도 불능이 된다. 자, 지우세요. 시험에 안 나오면 되는 거라. 지워버리고 4번 지우고 5번 갑니다. 원시적 불능인 경우는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이고 원시적 불능이 뭐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가 있다. 정확합니다. 무슨 이익 배상이죠? 실내이익 배상. 실내이익 배상. 자, 2번 갑니다. 이런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온단 말이야. 자, 2번. 효력 규정이 아닌 것 골라봐라. 효력 규정. 자, 기억, 농지법상 농지임대 금지 규정. 요거 효력 규정입니다. 효력 규정. 무효죠, 무효. 니은 공인중개사법상 아까 나왔던 거네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는 직접 거래 줄 거세요. 직접 거래는 유효하죠. 유효하고 처벌만 받죠. 3항이면 3번이죠. 정직상투 시세단체 이렇게 왔잖아. 직접 거래는 유효하니까 단속 규정입니다. 답은 니은 나왔고. D가 특별저지법상 또 나오네요. 중간생략 등기 금지도 단속 규정이죠. 유효하고 처벌만 받아. 니은 D가 단속 규정. 리얼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무등록 중개업자네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 직업약정 이거는 무효죠. 무효니까 효력 규정입니다. 답은 니은 디귿 2번 찾아낸 겁니다. 니은 디귿은 단속 규정이고 기억과 리얼은 효력 규정으로 무효입니다. 자, 03번 갑니다. 효력 규정이 아닌 거 뭐 같은 문제예요. 자, 답 3번 바로 가겠어요. 3번.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 이건 단속 규정이에요. 처벌만 받고 효력은 유효입니다. 답이 3번. 3번은 단속 규정. 나머지는 다 무효가 되는 효력 규정이죠. 1, 2, 4, 5 읽어보면 됩니다. 전부 효력 규정. 특히 5번 볼까요?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일정 구역 내의 토지 매매에 대해 허가 요하는 것.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효력 규정입니다.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오른쪽 04로 합니다. 목적의 적법성. 적법성이니까 강행규정 위반한 무효죠. 강행규정 가죠. 1번. 강행법규가 법률행위 일방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걸 뭐라 옆에서 이걸 전면적 강행규정이라 그러죠. 옆에 적으세요. 무슨 강행규정? 전면적 강행규정. 대표적인 애가 뭐예요? 주임법, 상임법이죠. 주임법, 상임법은 누구한테 불리한 무효죠?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다. 주임법, 상임법이 바로 전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자, 2번.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아까 요약집에 나왔던 거네요.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랬죠.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틀렸네요. 신의 측 위반이 아니므로 할 수 있다. 답이 자주 나옵니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효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 있다. 할 수 있다. 3번. 자, 법 이름은 외울 필요가 없고요.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 줄거세요. 기본재산 처분한 거 이거는 효력 규정입니다. 무효예요.
공익법인 대표적인 애가 사립학교죠. 사립학교가 주무관 증허가 없이 기본재단 처분하면 무효입니다. 4번. 자, 이거는 우리 중개사법에 나오는 거네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 자, 수험생이 우연한 기회 단 1회, 이거 뭡니까? 업이야, 업이 아니야? 업이 아니죠. 한 번이니까 업이 아니네요.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하고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유효하죠. 한 번이니까 업이 아니잖아.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에 유효합니다. 딱 한 번이니까. 3번,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인가 또 나오네. 직접 거래. 직접 거래는 단속 규정이라고 그랬죠.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중개사법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다. 처벌만 받지 효력은 유효합니다. 매알, 초판, 정직, 쌍투, 시대단체 그렇게 외웠잖아. 자, 민법, 중개사법은 항상 같이 갖춰야 돼. 자, 5번 갑니다. 강행규정, 옳은 것. 자, 옳은 게 좀 어렵죠? 자, 답 4번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의의 제3자 대항하지 못하는 거, 107, 108, 109, 110, 뭐죠? 진통착사, 유무무, 지치, 누구에 대항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를 못한다. 요 4개밖에 없어요. 진통, 작사, 유무, 지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건 이제 상대효라 그런단 말이야. 상대적 효력. 근데 아까 103, 104, 105는 무슨 무효라고 그랬죠? 절대적 무효니까 말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이거 했죠? 요겁니다. 자, 답 바로 A로 가죠. 4번. 4번 이거네요. 강행규정 위반은 절대적 무효입니다. 강행규정 위반은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다 정확해요. 이쪽은 아니죠. 진통, 작사, 유무, 지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러나 103, 104, 105는 절대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다. 이걸 장난을 또 쳐요. 답 4번 정리하고 1번 가보죠. 1 또 나왔던 거야.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자, 강행규정 위반했으니까 무효 주장하는 타당성이 있다 그랬죠.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가 아니고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신의칙도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다. 2번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줄 보세요.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단속 규정이죠. 유효하죠. 중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하여 무효가 아니고 단속 규정 위반이므로 유효하다. 단속 규정 위반이므로 유효하다. 자, 중간생략 등기 한번 보죠. 워낙 자주 나오니까. 자, 갑이 을에게 이 땅을 팔았어요. 자, 그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그리고 또 팔아야죠. 또 매매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죠. 항상 등기 원인과 등기 이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얘를 빼먹고 막바로 이렇게 등기하는 걸 얘를 빼먹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라 그러죠. 중간을 생략한 등기. 이걸 왜 많이 하느냐면, 자, 중간 생략을 하면 얘가 취득록세 안 넣어도 돼요. 취득세 떼먹잖아요. 또 양도소득 때 떼먹을 수 있잖아. 취득세하고 양도세 떼먹으려고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처벌을 합니다. 이게 단속 규정이라고 그랬죠. 세법 위반이니까 단속으로 처벌해요. 여러분들이 3학년 1반인데 이건 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개사법에 3학년 3반하고 자꾸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3학년 1반인데.
이게 매알, 초판, 정직, 상토, 시단 째우지만 사만 1번까지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처벌은 받아요. 그러나 중간생략 등기마다 유효합니다. 단 조건이 뭐야? 세 사람의 뭐죠? 합의 조건이죠. 중간생략의 합의를 조건으로 등기는 유효합니다. 처벌은 받지만 대표적인 단속 규정이야. 자, 그 정리하고 3번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은 이쪽이도 절대 무효야. 절대 무효.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지라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저거 표현대에서 나와요. 강행 규정으로 위반 계약은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주 나와요. 자, 표현대리는 계약 자체는 유효해야 돼. 그래도 무효일 때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5번. 5번은 지우세요. 보지 마세요. 5번은 X. 자, 보지 말라면 보지 마세요. 시험 안 나옵니다. 이게 시험 나왔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6번 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답 5번 옵니다. 5번. 굉장히 중요해요. 부첩 관계를 해소하면서, 해소 줄 보세요. 해소 같은 건 뭐죠? 끊는다는 거죠. 단절이죠. 단절은 박수 쳐서 환영한다. 단절하면서 첩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이건 참 싸가지 있는 사람이죠. 박수를 쳐줘야 돼요. 유효합니다. 답 5. 자, 1번 보죠. 무조건 공무원이 나오면요. 그 뇌물 생각하면 됩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해 부정하는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그냥 청탁의 대가로 금전지급약정은 뇌물로서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입니다. 2번 불법 밀수 나오죠. 범죄행위 나오면 무효. 밀수 사용한 줄 알면서 금원 대출한 약정도 무효. 3번 법정에서 하는 허위 진술의 대가로 위정이네요. 금원 교부하는 위정죄 무효. 자, 4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포인트입니다. 같은 말 절대로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도 이혼도 자유입니다. 이혼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제한해서 무효입니다. 자, 7번 뭐 같은 문제 나 볼까요? 유효인 것을 모두 골라봐라. 유효. 이 시기에 단속 규정 찾아라는 거야. 단속 규정은 유효죠. 자, 기억. 허가 없이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과 체결안에 음식물 매매 계약, 이거 유효입니다. 단속 규정입니다. 우리 음식물 계약하고 교통 계약이 전부 유효야. 단속 규정입니다. 니은 제2, 이걸 조금 이따 배울 거네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주거대 배임행위,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무효입니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무효. 다음 디귿. 관계법령에 정한 한도 초과는 무효네요. 부동산 중개소로 약정 초과 부분 일부 무효. 리얼. 부첩 관계를 또 줄거 단절 나왔죠. 끊으면서 유효입니다. 그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 지급하는 계약 유효. 미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심해야 돼. 외의 중간생략 등 합의 요거 유효네요. 유효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답은 4번이 되겠고, 자, 또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 봐서요. 중간생략 등기는 원칙은 유효야. 이 합의, 세 사람이 우리 중간생략하다고 합의 조건무 유효입니다. 근데 어느 구역은 안 되냐면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중간생략은 무효입니다. 이 점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매매마다 허가증을 첨부해야 돼. 유상계약 허가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허가증 첨부해서 이전 넣기, 허가증 첨부해서 이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허가증이 첨부가 안 되니까 절대적 무효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그냥 중간생략 등기 나오면 합의하면 유효인데 어느 구역은 안 된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이 합의가 있어도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음과 같이 출제한 가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라고 돼 있죠? 왜 이렇게 돼 있잖아. 바깥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요거는 유효해요. 답이 4. 자, 8번 보죠. 이게 103조네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것. 자, 답 4번 갑니다. 찾아내는 방법 빨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의 줄거세요. 뭐가 나왔어요? 세금 나왔죠? 세금 떼먹는 것은 유효하다 그랬어.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기로 한 약정. 일정 기간이 보통 3년이죠. 그죠? 3년 이후 하기로 약정은 유효합니다. 답 4번. 자, 나머지는 뭐 1, 2 읽으면 되겠고 3번 중요. 3번. 형사사건이야.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무효. 다음 5번도 중요. 5번. 채무자에게 의무를 강제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자, 위약벌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벌칙으로 몰수할 약정이야. 몰수 금액이 너무 크다 그러면 무효입니다. 자, 9번도 뭐 이것도 한번 출제된 우리 기출 문제네요. 볼까요? 9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 자, 가청. 기억 조심하라 그랬어요. 변호사가 형사야 민사야? 민사네, 그죠? 민사는 성공보수 유효라 그랬죠? 민사사 소송의 성소대가로 성공보수 받기로 한 약정에 이건 유효입니다. 민사사건은 복잡하니까 성공보수 많이 받아도 유효해요. 이건 자, 엄청난 보험이죠. 사기보험.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사기하고 관련되니까 범죄 무효. 이것 범죄 행위로 조성된 노태우 비자금입니다.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하는 행위. 이건 뭐라 그랬죠? 유효. 리얼 뭐가 나와 또? 양도소득세 나오죠? 유효. 읽을 필요도 없어요. 문제를 푸는 요령을 빨리 찾아야 돼. 답은 4번. 자, 5번, 10번 갑니다. 선량한 풍속. 여러분들은 항상 103조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수준에서 공부하면 안 돼. 다 틀려요. 왜냐하면 아니 양도소득 떼먹이 나쁜 놈이지 뭐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빨리 버려야 돼. 그래 합격을 해요. 혼자 여러분들이 합격을 못하신 분이 특히 법대 나오신 분들이 합격을 잘 못합니다. 옛날 30년 전에 법까지 적용하니까 안 맞아요. 사회가 변해가니까. 저희들 다닐 때만 해도 자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성공보수 유효라고 배웠어요. 네, 그때는 전부 다 뭐야? 다 변호사 주니까. 옛날에 맹장만 걸리도 뭐 어디 갔었어요? 맹장만 걸리도 병원에 가갖고 집안치 줬었는데 뭐. 지금은 사회가 변하잖아요. 사회가 변하니까.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싹 버리고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와. 자꾸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판단해 줘야 돼요. 객관적으로. 자, 가죠. 다 10번. 무효가 아닌 것. 자, 답이 1번인데 조금 어려운 판례입니다. 1번.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한. 자, 조심해야 이건 좀 어려운 겁니다.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부동산 처분 대리권 수여 행위. 요건 유효해요. 이 도박계약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 자, 이거예요. 갑과 을이 도박계약을 했어요. 도박계약으로 얘가 1억을 잃었어요. 채무자야. 채권자. 이건 무효야. 무효니까 갑은 돈 안 갚아도 돼요. 요거는 둘이는 여기까지는. 근데 이 문제가 아니고 이 갑이 돈을 잃었으니까 우리 자꾸 돈 달라 그러니까 갑이 자 우리 땅 좀 팔아달라고 자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이 사람 대리인. 그러면 갑이 병에게 땅 팔아달라고 대리 수여하는 계약은 도박계약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리권 수여기 이거는 유효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 도박계약은 무효지만 자 이거는 유효해.
조금 어려운 판례입니다. 중요 표시해 놓고요.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한 채무자, 갑이 채권자에 대한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주는 것은 유효합니다. 대리권 주는 거니까 대리권 주는 것은 유효합니다. 자, 2번은 조금 이따 나오고 이중양도의 경우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줄거 보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입니다. 3번도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정여계약도 무효입니다. 부첩관계니까. 자, 4번 우리 절이 싫으면 절이 떠나야 돼, 중이 떠나야 돼? 중이 떠나야 돼. 절이 떠나면 무효입니다. 그거야 4번. 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 불가한 재산인 임야를 정의하는 행위도 사찰이 떠나야 되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자, 5번 변호사 아닌자의 줄거. 아닌자가 소송하면 안 돼요. 아닌자가 민사소송의 당사자를 이기고 성소시켜주고 그 대가로 소송물의 일부인 임야 지분을 양수받기로 한 약정 무효입니다. 자, 변호사 아닌 자가 이기고 돈 받으면 무효예요. 자, 11번도 뭐 거의 다 비슷한 건데요. 자, 답이 3번. 우리 요약집 있는 거예요. 3번. 지방자치단체가 이거 쉽게 하면 저 김연차 사건입니다. 아, 박연차. 돌아가신 그 대통령에 관계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하는 정여계약은 무효입니다. 이거 무효.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무효다. 골프장 사건입니다. 답이 3. 자, 4번 중요 표시 4번. 요거는 뒤에 조건과 기한에서 나와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을 위반하면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전부 무효. 옆에 적으세요. 전부 무효의 원칙. 전부 무효의 원칙.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자, 그 2번 좀 조심하세요. 2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건저당 허위에 동그라미 치세요. 허위에 건저당. 허위가 나왔으니까 몇 조죠? 허위. 108조죠. 통정의 표시 108조니까 103조 적용 안 된다 그랬죠. 허위의 건저당 설정행위는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5번 아까 우리 요약집 하면서 한번 읽어보라 그랬던 겁니다.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대개 우리가 회사에서 한 3년간 해외에 그냥 유학 보내주는 거야. 겁니다. 근로자가 귀국 일로부터 일정 기간 대개 3년간입니다. 3년간 소속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그 사규나 약정은 이건 유효합니다. 유학 보내줬으니까. 자, 12번 중요 표시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묶어놓은 거야. 12번 중요 표시. 반사회질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 모두 골라라. 자, 기억 성립 과정에 동그라미 치세요. 뭐가 나왔나요? 강박이란 글자 나왔어. 강박은 강력한 협박이죠.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는데 불가한 법률행위. 이거 103조야 아니야? 아니라 그랬죠. 110조 강박이야. 자, 무효가 안 된다. 다음 전통사찰 주지직 나오죠. 그에게 금품을 대가로 양수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원의 주지 임명행위. 이거 유효야 무효야? 유효하다 그랬죠. 유효. 동기는 나쁘지만 동기가 표시가 안 되어서 유효합니다. 이거 처음부터 보험사고로 보험사고네요.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대표적으로 무효. 이거 답이 하나 나왔고. 리얼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자 줄거세요. 범죄행위 나왔죠? 배임행위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도 무효. 답이 티귿 리얼. 답 2번 티귿 리얼. 자, 13번 갑니다. 같은 문제야, 전부. 자, 옳은 것. 자, 13번은 보지 마세요. 옳은 것도 고치는데 시간 걸리. 보지 마시고. 자, 14번에 조금 쉬었다가 14번 가도록 하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